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1월 24일 2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2부 방송 첫 부분에서는요, 제가 미준 채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보내드릴까 합니다. 왜냐면요, 최근 들어서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미준 채널에 새로 입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 구독자 수가 너무나 빨리 늘고 있어서 기쁜 마음은 있지만요, 한편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면 저와 오랫동안 투자를 함께 해오신 분들께서는 미준 채널이 이러이러한 가치를 지향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도가 좀 높으신데, 반면에 최근 들어서 미준 채널을 합류하신 이런 분들께서는 아마도 제가 전해드리는 메시지를 약간 오해할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전해드리는 그 컨텐츠를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깐 몇 마디의 잔소리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단 미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게라는 유튜브 채널은요, 주식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제가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개설한 이 미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활동은 뭐냐면, 저는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면서요, 제가 진행해왔던 그 리서치 내용이라든지 미국 현지의 뉴스들,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의 전략이나 철학 같은 것을 저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문을 또 가실 수가 있죠. 그러면 너는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주식 관련 컨텐츠를 함부로 공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누구나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원하는 정보와 학습 자료는 사실 굳이 우리가 책을 읽지 않아도 유튜브나 블로그 이러한 미디어 쪽에 넘쳐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을 컨텐츠 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이러한 컨텐츠 혁명은 단지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히 전문가라고 부르던 집단은요, 원래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특별한 정보 아니면 지식을 보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와 지식이 책이라는 활자 매치를 통해서만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던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인 거죠. 그러한 시대에서는요, 정보나 지식 자체가 컨텐츠의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보나 지식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모바일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쉽게 그리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언어라든지 지역적인 장애를 극복하면서 누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더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거나 해석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재청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컨텐츠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식이지만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제 나름대로 취합하고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공유하면서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작은 가치라도 제공할 기회를 가지게 됐다. 저는 이렇게 미준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저는 향후 최소 10년간 주식을 팔 생각이 없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요. 투자자에 따라서 처해진 개인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모두 다르잖아요. 저는 그 호텔리어로 일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새로운 투자금이 확보되는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도자의 관점이 아니라 매수자의 관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전혀 동요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후에나 매도할 주식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가 전혀 힘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10년 앞을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는 장기 투자자한테 유리한 투자 전략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가 와도 특정 주식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주식을 이제 여러 개 발굴해서요. 심할 정도로 제가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 6개월, 나아가 1년, 2년까지도 주가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염두를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본다면요. 향후 최소 5년, 10년 그리고 그 이상까지 본다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몇 배 이상 성장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혹시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 30%, 40% 정도가 마이너스 주가 성장을 보인다고 해도 그 손실은 100%가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저의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러한 믿음과 투자 그 논리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주 투자는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을 가능한 포트에 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는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되면 올라가는 폭도 적기 때문에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성장주 투자는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포트에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은 100%로 맡겨 있지만 올라가는 것은 10배도 올라갈 수 있고 2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성장주 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지 두세 종목에 몰빵하시거나 분산 투자를 하신다 해도 향후 6개월 아니면 1년 만에 수익을 올릴 생각으로 제 포트를 따라오게 되시면 여러분들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새롭게 패밀리비가 되신 분들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면서 제가 공유해 드리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긴 잔소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잔소리가 좀 너무 길어졌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영상을 꺼버리시기 전에 11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앞에서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저의 투자 방향과 좀 맞아떨어지는 기사 하나가 발견이 돼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RBC라는 투자 기관이 나오는데요. 이 RBC가 굉장히 좋은 주식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주식들은요, 굉장히 롱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제목을 가진 기사가 발견이 됐거든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RBC가 이번에 하이라이트를 했다, 강조를 했다는 거죠. 몇 개의 그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참을성이 굉장히 많은, 참을성 있는 그런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공개되는 리스트는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disruptive force니까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힘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을 파괴하는 힘은요, 세상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어떠한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인베스터들이,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펼쳐지는 새로운 미래를 그 계획하는데 많은 도움을 될 수 있는 이러한 주식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올 이 주식들은요, 한 가지의 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5가지의 주제를 놓고 거기에 포함되는 주식들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의 테마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테마는 뭐냐면요, 라이프 스팬이니까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러한 기업들,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고요. 세 번째는 피지컬, 실제 하는 세상,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경계를 좀 무너뜨리는 이러한 기업들이고요. 네 번째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리스트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BC는 또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냐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보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좋아 보인다. 하지만 만약에 가깝게 본다면,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 조심해야 될 그런 주식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상당히 좀 멀리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들이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밑에 소개되는 이런 종목들은 현재 굉장히 좀 업사이드 포텐셜, 그러니까 잠재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 굉장히 높지만 현재 시장에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 10개의 종목이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된 종목은요, 메타 플랫폼입니다.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두 번째는 페이팔, 세 번째는 아마존이고요. 네 번째가 제네럴 모터스, 다섯 번째가 텔라닥입니다. 여섯 번째가 알버메일 코퍼레이션, 일곱 번째가 서노바 에너지 인터내셔널이고요. 여덟 번째가 크라토스 디펜스 앤 시큐리티 솔루션즈, 아홉 번째가 뉴욕 커뮤니티 방콕, 마지막 열 번째는요, 아메리칸 타워 코퍼레이션. 이렇게 10 종목이 우리가 참을성을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한 10년 정도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한테도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RBC에서 추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 이번에는요,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바라봤을 때 시장의 전망은 어떤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월스트리트 펌이라는 것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얘기하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론드리 리스트를 만들었다. 론드리 리스트는 뭐냐면요, 굉장히 긴 리스트를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세탁소에 가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쭉 나와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사인이 이번에 지금 미국 시장에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떠한 걱정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실질 금리가 거의 마이너스라는 거,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세 번째로 IPO 액티비티가 너무나 좀 지나치게 광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상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리퀴디티 리스크다. 그러니까 리퀴디티 유동성 리스크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쪽의 트레저리 국채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의 부동산의 그 유동성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위험성이 지금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켓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2022년 내년까지 S&P 500의 타겟을 4,600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보다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지금 현재 4,680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S&P 50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향후 한 1년 넘게 횡보하거나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S&P 500이요, 올해 들어서 너무나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미 25%나 1년 만에 껑충 뛰어 올랐죠. 그 와중에 최고점 있잖아요. 레코드 하이를, 역대 최고점을 60번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으로 살펴보면요, S&P 500은 매년 평균적으로 한 27번 정도의 최고점을 1년에 찍거든요. 그 얘기는 한 두 달에 한 번씩 최고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1년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1월부터 11월까지 60번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굉장히 좀 화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의 그 공포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코비드 19이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또 뭐가 있냐면 서플라이 체인, 그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마켓이 좋지 않을 만한 이유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네터리 폴리시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받쳐주고 있었잖아요. 주식시장을 끌고 왔던 것이 바로 통화 정책이었는데, 이러한 통화 정책도 이제는 테이퍼링도 시작되고, 뭐 내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많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이 뭐냐면, 이렇게 챌린지가 여러 가지로 많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1990년 말에 있었던 그 테크 버블 있잖아요.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인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페더럴 리저브, 연준이 곧 기준금리를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1990년 후반에 비해서 오히려 안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상승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비싼 상태에서, 따라서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버블이 터져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나 성장주 쪽에 많이 집착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990년 말에 비해서 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 때문에 단편적인 예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아직까지 네거티브 어닝이다. 그래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적자 기업들에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가는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시장에 돈이 줄어들게 되면요, 이러한 그 건강하지 못한 투자의 행태가 결국은 커다란 하락을 몰고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소한 앞으로 1년 정도는 주식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는 특히 이제 성장주를 바라보면 더욱더 그런데요, 굉장히 좀 많은 악재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투자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인데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한결같은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보시면 로크를 지금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바이, 매수 종목으로 보고 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크 인베스트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로크의 주식을 많이 산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상당히 많은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로크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올타임 하이를 찍었는데 그때 주가랑 비교해 보면요, 지금 5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자, 그러면서 지난 한 주만 해도 16%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캐시우드는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매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로크를 15만 8천 주를 샀는데 뭐를 위해서 탔냐면 여러 가지 그 ETF 중에서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그 중요한 ETF죠. ARKK를 위해서 15만 8천 주를 월요일날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ARKW를 위해서도 4만 4천 주를 매수해서 지금 로크의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ARKK를 위해서는 16만 1,500주를 산 바가 있고, 그리고 ARKW를 위해서도 4만 3,500주를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월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이틀 만에 엄청난 양의 로크를 지금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자, 로크 측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요, 로크가 계획하고 있기를 한 50가지 이상의 오리지널 쇼를 추가할 것이다. 로크는 그 넷플릭스처럼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있는 것처럼 로크 역시도 로크 오리지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만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2년 내에 50개가 넘는 오리지널 컨텐츠를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러한 청사진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로크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플랫폼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컨텐츠까지 직접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 로크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른 기관들의 모습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모펜 네이산슨이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프라이스 타겟을 상당히 많이 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셀로 지금 다운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비디오 광고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투자기관인 구겐하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퍼펙트 스톰이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여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그 매수 기회다. 따라서 지금 기회를 이용해서 줍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로크라는 기업은요,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먼 관점을 보고 그리고 로크라는 기업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지금이 오히려 줍줍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별다른 확신이 없는데 단기만 보고 단기적인 성장을 보고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로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커다란 확신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로크 플랫폼 상의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컨텐츠가 개발이 되면서 로크 오리지널이
어느 정도의 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로쿠의 투자 전략을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테슬라가 짓고 있는 텍사스의 기가팩토리 관련된 업데이트가 올려와서요, 여러분들과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적어도 1.06 빌리언을 투자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물론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짓고 있는 기가팩토리를 위해서 이러한 자금을 투자한다고 나와 있고요. 퍼블릭 파일링이 이번에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동시에 다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 안에서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디웍이라는 것은 이제 차체를 직접 만드는 이런 작업들도 가능하고요. 스탬핑도 할 수 있고, 스탬핑은 이제 두 개의 그 주조에 넣고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캐스팅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액체로 녹여서 이제 주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페인팅도 직접 하고요. 풀 비클을 만드는 조립 과정까지도 다, 따라서 전반적인 모든 공정이 이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계획에 따르면 12월 31일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은 거잖아요. 테슬라의 그 새로운 공장이 드디어 가동을 시작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커다란 하나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생산 대수가 급격하게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텍사스뿐만이 아니라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 역시도 비슷한 공정으로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기가 팩토리가 동시에 가동이 된다면 테슬라의 그 생산량과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업데이트 소식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들과 꾸준히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고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도 1.85%나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자,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미주호라는 투자 기관이요,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어떠한 식으로 그들의 말을 바꿨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죠. 자, 미주호라는 투자 기관에서 리버스했다,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표시했던 그 투자 의견을 이번에 수정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두 기업에 대한 평가를 뉴트럴, 보유해서 바이, 매수로 바꾸어줬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요, 지난달 10월 달에 불과 한 달 전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업 모두 원래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달에 안 좋아 보인다, 그래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말을 다시 바꾼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말을 바꾸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에 봤을 때는 2022년 전반기에 굉장히 좀 기대감이 떨어졌었다. PC도 그렇고 서버도 그렇고 핸드셋, 이렇게 세 가지 부분, 핸드셋은 이제 모바일 폰이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의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NAND,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메모리 부분에서 가격이 좀 하향 조정되면서 이 두 기업이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한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BJ 라켓이고요. 굉장히 좀 정직한 친구죠. 자, 이분이 그러나 최근에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니까 실제 그 디맨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 만에 자기의 투자 의견을 재조정하는 이런 해프닝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액추얼 디맨드 같은 경우는요, 한 군데만 좋은 것이 아니고 PC, 서버, 핸드셋 모두 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다시 한번 조정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75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9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도 한 11%, 12% 정도 추가적으로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웨스턴 디지털은 더 좋죠. 55에서 75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 따라서 두 종목이 앞으로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좋은 주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미주에서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애플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애플도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괜찮죠.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 하나가 더 발표가 됐거든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인 사믹 채터지라는 분에 따르면 이번에 이제 데이터 하나를 우리한테 인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요, 차이나 아카데미 오브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스 테크놀로지라는 기관에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애플이요, 무려 1000만 대가 넘어가는 아이폰을 단 한 달 만에,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많은 아이폰을 판매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중국 내에서만 이렇게 판매가 된 거고요. 그래서 채터지가 조사를 해봤더니 애플은 보통 한 달에 중국에서 한 610만 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이 한 600만 대인데 지금 1000만 대가 넘는 실적은 굉장히 좋은 거죠. 따라서 엄청난 양의 아이폰이 10월 한 달 동안 판매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확한 숫자가 1000만 80만 대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1000만 80만 대는 역대적으로 봤을 때 2014년 11월 달 이후로 최고의 실적이다. 따라서 지금 7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이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인더스트리가 전반적으로 좋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바일폰 쪽이 지금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트렌드가 좋다는데 그 숫자가 나오죠. 지난달에 비해서 57%나 지금 모바일폰 쪽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10월 달에 좀 폰을 교체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5G의 보급과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채터지라는 전문가에 따르면 애플폰이 이렇게 중국에서 많이 판매된다는 것은요, 이 지역에서 아이폰 13의 그 사이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구형 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G 쪽으로 옮겨가는 이러한 사이클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요, 이렇게 아이폰 13을 출시한 것은 9월 말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2달도 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냐면 애플이요, 생산 라인을 옮겼습니다. 원래 아이패드를 만들다가 이 아이패드를 만드는 것을 아이폰 13으로 지금 좀 부품을 좀 돌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각보다 아이폰의 판매량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은요, 애플의 실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이폰 실적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조만간 다음 어닝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최근에 좀 연달아서 발표되는 좋은 뉴스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미준이 없어서 저 혼자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내용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 중에 이제는 가치주에 좀 무게를 실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의 상황을 보니까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은 떨어지고 가치주, 그 중에서도 이제 금리가 상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방송도 1부, 2부 거쳐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teph, that Pete is suggesting that this carnage is going to continue in the high growth, high valuation names. It's not going to hit the mega caps. And then you can extrapolate that it's not going to hit the overall market all that hard, because as long as the biggest stocks hold up relative to what the others are doing in their own pullbacks, then you don't have a huge market event as a result. Well, as you know, I'm underweight tech, I'm underweight comm services and software. I am overweight in semis, and my most recent purchase of all the FANGs is Facebook on that drop that Pete was just talking about. But I think what you have to look at, you have to step back and you have to look at the macro. That's what I do in terms of my sector allocations and kind of big picture thinking. And I look at economic growth, I look at inflation, I look at Fed policy as well as interest rates and where I think they're all going. And I thought yesterday was very interesting that Biden, Powell, and Yellen all talked about curbing inflation. I mean, I have been saying this all year, that inflation is not transitory. Not all of it anyway, right? I don't think it's runaway, but it's elevated. That's the bad news. The good news is that economic growth is also elevated and above trend. And so if you add all of this up,
you have a Fed that can taper more. You have a Fed that could probably raise rates sooner. And if they raise rates sooner, what does that do to the high multiple stocks, the high growth stocks, and even the FANG stocks? It's going to be more of a value market versus a growth market, and you can pick and choose whatever you want. As I said, I mentioned that I bought Facebook because it fell 18%. It's trading at 20 times, but Microsoft is trading at 37 times. Its valuation is the highest in 20 years. Amazon also is really expensive. So I think you really want to be careful in terms of tech because it's overowned, and a lot of these valuations are hard to support. As I said, semiconductors, I think, are more reasonable. I think enterprise IT spending stocks are good, like IBM and HPE and Cisco. I like cybersecurity. So I think you can find ways and places in tech to pick, and that's what I'm doing. Let's attack what you just said from a couple different ways, because Morgan Stanley's Katie Huberty is out with a note today suggesting that big tech is still underowned. As you suggest, it's overowned. She says it's not, that Apple, Microsoft, and Amazon's active portfolio weights are 1 to 2 points below their S&P 500 weighting, indicating shares are still underowned. So, you know, I don't know what you do with that, but that seems to be a pretty interesting piece of research,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it's almost like you can't even discuss Apple and Microsoft and some of these big FANG names in the same way that you talk about other tech stocks, because, yes, their valuations from a historical standpoint may be higher or the highest that they've ever been. They're still deemed by some to be cheap, if not value stocks, and at the same time, defensive. And that's why money's going to continue to go there. Well, and you have to say free cash flow, because that's the other positive as well. Microsoft is 6.4% of the S&P 500. Okay, that's a big, big weighting. So I don't own any of it, right? Apple is a 6% weighting in the S&P 500. I'm at 5%. So I still own a lot of Apple. But I'm not going to be overweight. I just don't think that's a prudent thing to do as a portfolio manager, and being a diversified portfolio manager. I don't want to become the FANG portfolio. That's just not my style. So, yes, I agree that maybe they're underowned relative to their weightings, but they're still owned a lot, right? And I think that they're pretty discovered. So I just take issue with the fact that you want to be overweight all of these FANGs, and I think you're just more vulnerable in a portfolio if you do. So, you can pick your spots, Scott. I'm picking my spots in Facebook, right? And I own market weight in Alphabet. So those are the two that I'm talking about. But these others are harder to be overweight.